안녕하세요. 성우지망생 여러분들. 네, 하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었던 KBS 시험 대비라든가 아니면 더빙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음성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우지망생 분들 중에 음성 샘플 만들어서 스튜디오 같은 곳에 프로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되게 좋은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샘플을 준비함으로써 연습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성 샘플을 만들어 보고 기회가 되면 저도 녹음실 같은 곳에 좀 보내서 어떤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걸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2가지, 3가지 캐릭터 정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그래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캐릭터를 하나만 꼭 꼽으라 그러면 저는 좀 비열한 악역 같은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KBS 단문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영상을 2개 정도 올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비슷한 캐릭터긴 했죠. 제가 가장 잘하는 그런 캐릭터였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캐릭터와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가 저는 괴물인 것 같아요. 괴물 아니면 역시나 또 악역인데 한 40, 50대 악역 남성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샘플을 만들려면 그래도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가지 캐릭터를 준비를 해보고 기회가 되면 다른 대본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비열한 악역을 한번 잠깐 진행을 하면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샘플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녹음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5줄, 4-5줄 정도 되는 대본을 한번 먼저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데스노트에서 나왔던 그런 대본이거든요. 제가 데스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히구치라는 캐릭터가 저 캐릭터 만약에 내가 성우가 된다면 저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했었던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히구치의 대사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데스노트는 거의 다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히구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라이토가 키라로서 그런 심판을 하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거 스포가 될 수 있나요? 좀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비열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를 아직까지 보지 않으셨거나 나중에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본 말고 다음 대본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히구치가 굉장히 비열한 그런 악역이잖아요. 아마 데스노트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노트를 사용을 하고 돈 욕심 많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짤막한 대사를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집에 돌아선 범죄자 심판이라. 이거 키라 노릇도 힘들구만. 그나저나 일이 아주 재밌게 됐어. 아마네 미사는 분명 제2의 키라였을 거야. 그래서 엘한테 잡혀간 거겠지. 그런데 무사히 풀려난 걸 보니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기억을 버린 게 틀림없어. 위험 인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난 나만의 미사를 아내로 삼겠어.
돈, 지위,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남들 눈엔 행복하기 그지없어 보이겠군. 결혼하면 보험부터 잔뜩 들어주지. 램, 노트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잘 숨겨둬. 네, 짧죠? 샘플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녹음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잠깐 짤막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참 이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대로면 좀 쪼라고 해야 하나? 제가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어쩌면 욕심이죠. 저는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광기 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게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호감 있게 다가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말 나쁜 악역이라도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다. 네, 이런 캐릭터가 뭐 만화에 나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했다면 네, 제가 했죠. 네, 근데 제 욕심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 아마네 미사를 아내로 삼겠어. 돈, 지위,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남들 눈엔 행복하기 그지없어 보이겠군.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연기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샘플이다 보니까 좀 호감이라던가 네, 그런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약간은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똑같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나름대로 약간 절제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역은 우선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괴물은 아닌데 거의 괴물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죠. 블리치에 나오는 자라키 켄파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캐릭터는 네, 원래 더빙에서는 성환경 성우님이 하셨었는데 켄파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켄파치를 네, 블리치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켄파치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빙판도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사실은 일본 더빙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켄파치의 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그런 연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치 53화에서 나왔었던 장면이고요. 토생과 켄파치의 싸움 중에 한 장면입니다. 네. 이번엔 느낌이 있었구만. 칼 끝에 살짝 스친 것뿐이지만 하지만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네라니 귀찮게 됐어. 그래도 촉각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것만 살아있으면 검이 몸에 닿는 순간에 느껴서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 내 검도 조금씩 닿는 모양이지만 이젠 질렸어. 역시 뵐 수 없는 건 재미없잖아. 어떡할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 영합은 평소에도 못 느끼지만 젠장! 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싸워야 하는 거야? 빌어먹을. 잠깐, 뭐야? 있었잖아. 간단하게 녀석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네, 이 정도로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캐릭터도 저는 진짜 괴물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괴물 악역, 네, 목을 막 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제 욕심대로 만약에 했었다면
내 검도 조금씩 닿는 모양이지만 이젠 질렸어. 역시 뵐 수 없는 건 재미없잖아. 좀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독백 장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입을 벌려서 이제 소리를 내뱉는 장면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약간은 좀 약하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로 이런 연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만 살아있으면 느껴서 피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연기도 아까 희구치를 욕심내서 했었던 그런 연기처럼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약간은 절제해서 제 욕심보다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허전하니까 한번 나레이션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런 언더 성우들한테 이런 기회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게임 녹음보다는 역시나 뭐 기업 광고의 나레이션, 어떤 유튜브에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나레이션도 한번 잠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엔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이전에 방송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숟가락아 구부러져라 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옛날 작품이에요. 2018년에 방송이 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해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 대본으로 한번 나레이션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 할 거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그는 보호시설에 딸린 식당에서 노숙자들 틈에 끼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가운데가 기역자로 구부러진 숟가락이었다. 숟가락을 내려다보는 그의 머릿속엔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처럼 지난 일들이 빠르게 스쳐갔지만 결국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구부러진 숟가락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것은 오래전 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니고 다니던 거였다. 그날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이스라엘에서 온 한 초능력자의 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쇼를 지켜보던 그는 무심코 밥을 먹던 숟가락을 쳐다봤다. 손잡이 쪽에 난초 모양이 새겨진 평범한 숟가락이었다. 그는 초능력자의 지시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숟가락을 쳐다봤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더빙 사실은 제가 자신 있는 그런 매체는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나마 제가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라디오 드라마거든요. 절대 비하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변성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편이고 변성을 하고서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변성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좀 어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드라마가 저는 비교적 조금 좋은데 그래서 KBS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지만 KBS에 들어가려면 또 나레이션도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나레이션 연습도 틈틈이 하고 있지만 정말 해도 어려운 게 나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다큐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또 그런 작품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그려가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좀 이끌어 가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런 상황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대본이라서 저도 역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쉬운 대본은 없죠. 가나다라만 읽어도 뭐 지망생이라면 정말 잘 읽어야 되고 또 거기에도 뭔가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샘플을 한번 3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하면서 저는 항상 제 욕심보다 절제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 머릿속에서 항상 철칙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자유롭지 못한 연기를, 자유로운 연기를 좀 막는 그런 제 스스로의 약간 페널티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연기가 항상 과해서 제 욕심대로 연기를 못하는 게 되게 답답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들어주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음성 샘플을 한번 이렇게 약간은 절제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어서 날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말도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굉장히 정신없게 진행됐던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데 한번 연기를 들어봐 주시고 같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들어봐 주시고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면 나는 저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연기하실 때 좀 도움이 어느 정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샘플도 같지만 이런 시간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따라 너무 말이 많고 횡설수설하죠. 그래서 샘플은 이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건강 다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이 정말 중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새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목도리도 하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대본을 준비를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성우지망생들이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합시다. 성우지망생 하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